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날님 1등 축하드립니다. 이동준님 1등. 자, 제가 오늘 또 서청대 방송을 마치고 서청대를 나왔습니다. 오늘 전 청와대 행정관 허연준 행정관이 오늘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방이 되는 줄 알고 허연준 행정관 사모님하고 가족 그리고 변호사들이 서청대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서청대를 떠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속으로부터 1년 10일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셈법으로는 1년 선고를 받았으면은 석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석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들도 지금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구치소 정문을 지키는 직원한테 물어봐도 그게 각 수용자마다 셈법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셈법이 다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서초동 법원을 전문적으로 또 취재 방송을 하는 염순태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염순태 대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고, 거기 서청대에 있던 여러 동지들께서도 허연준 행정관의 석방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광경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 선고를 받았으면은 오늘 1심에서 오늘 석방이 돼야죠. 지금 구속으로부터 1년 10일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석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고받은 날보다 더 오래 구속, 적어도 10일 이상이 경과를 했는데 석방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석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수용자마다 셈법이 다른지, 이 법무부에서 이 수용자 셈법이 어떻게 다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석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허연준 행정관 그리고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염순태 대표도 포함해서 일단은 서청대를 나왔습니다. 참 좌파 재직고 도루킹 사건으로 들어간 김경수는,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계시겠지만은, 원래 구치소 소장 어떤 재량도 가미가 될 수 있지만은, 일단은 법무부에서 정해놓은 원칙은 만 70세 이상의 구속자를 재판정으로 이동시킬 때는 동의를 얻어서 수갑이라든가 보성초를 제외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둑이 김경수가 70이 넘었습니까? 바둑이 김경수 나이 고작 해봐야 5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 중반까지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바둑이 김경수는 다른 일반 수용자들은 다, 심지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수갑을 차고
1년이 넘은 고령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수갑 차고 포성줄 차고 재판받으러 다녔는데, 이제 기껏 50대 초반 먹은 바둑이 김경수는 어떻게 특혜 대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태블릿 PC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변희재 씨가 재판을 앞두고 심리라 그래야 되나요? 앞두고 서울구치소 측에다가 본인도 바둑이 김경수처럼 수갑 포성줄을 제외하고 법정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재판을 거부를 했는데, 이달 말에도 변희재 씨 어서 오십시오. 재판을 앞두고 오늘 그 변희재 대표 지지자들이 오늘 서울구치소 면회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 면회를 하고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예정되어 있는 보석 신청 심리 재판을 앞두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마찬가지 서울구치소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면회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내로남불 이 좌파들 어떻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해서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 사법부의 정의를 이런 어린 좌파에게는 관대하고 우파에게는 냉정한 이런 법의 잣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사법부의 정의도 같이 이 종북 주사파 정권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이미 예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제74차 대구 태극기 집회 상당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물론 모든 그 태극기 집회가 중요하지 않은 집회가 없습니다만은 특히나 내일 집회는 중요합니다. 5.18 망언이라고 정말 개망언을 한 대구시장 권영진이를 퇴진시키기 위한 집회. 내일 집회에서는 지금
대구시청 시청 앞 주차장에서의 권영진이 퇴진을 위한 규탄 집회 3차에 걸친 집회를 끝마치고 이제는 대구시장 권영진이 관사가 있는 대구 수성구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이 아파트가 그래도 대구에서는 아주 비싼 아파트입니다. 작년 제가 6월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시장 관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만은 대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약 6억 5천만원 약 6억 5천만원 가량의 대구시 세금을 활용해서 이 5.18 망언이라고 개망언을 한 권영진이 관사 구입비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6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면은 최소한 50평 이상의 관사로 아파트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대구시 세금으로 이런 권영진이한테 관사를 지급하는 이 대구시,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그때 그 기억으로는 대구시장 그리고 부시장 등 한 고위 공무원, 대구시 고위 공무원 약 한 5명 정도의 관사를 대구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관사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당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를 한 자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권영진이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요구에 5.18 망언이라고 대구 시민도 아닌 광주 사람들한테 사과를 한 권영진이 이 관사 문제도 이번에 같이 문제를 삼아서 권영진이를 끌어내리기 위한 대구시장 권영진이 관사 앞에서의 집회가 곧 집회 신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시민들, 대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함께하는 권영진이 퇴진을 위한 집회, 권영진이 관사 앞에서의 집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좀 많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슈를 내일 제74차 대구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과 같이 5.18 망언을 한 권영진이 관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좌파 인사들이 득식을 하는 이런 문제, 권영진이가 퇴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권영진이 퇴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의 성지 대구가 지금 이 좌파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를 해서 보수의 성지 대구를 좌파의 부역자 도시로 야금야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좌파의 부역자 도시로 변해가는 대구를 정말 보수의 성지 대구의 명성에 걸맞는 대구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이 좌파 새끼들을 발본색원을 해서 대구를 빨갛게 물들이는 현 상황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대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내일 74차 대구 태극기 집회에 많은 동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보수의 성지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에서도 적어도 대구만큼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가 가장 강한 국민, 살고 있는 도시로서 그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대구시청 권영진이 퇴진 촉구 집회에서도 제가 연사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대구도 심각합니다. 이 시래기 언론이 장악한 대구 지역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교수로 정말 인터넷에 쳐봐도 이 좌파 교수라는 거 단번에 알 수 있는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이 같은 작자를 대구시에서 대구시 신청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로만 봐도 대구도 심각하게 좌파들이 이 대구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대구를 이 좌빨들의 숙주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지금 여념이 없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일부 대구 중산층 이상 대구 시민들은 좌파가 대구시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상관없다, 마치 강남 좌파라도 된 듯이 지금 대구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일반 대구 시민들이 너무 잘 알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좌파 교수, 좌파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대구 동성로 모처에 있는 건물에 자리를 잡고 이 좌파 활동, 대구 보수의 성지 대구를 좌빨 부역자의 도시로 만들기에 지금 여념이 없다는 거 대구 시민들이 알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내서 정말 대구가 올바른 그 동안에 보수의 성지라는 명성에 걸맞는 도시로서 이 대한민국 중심으로서 잡는 그런 도시로서 남으려면은 정말 깨어있는 우리 태극기 애국동지들의 관심, 그리고 대구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구 태극기 집회에 정말 동참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적어도 내일
태극기 집회, 대구 태극기 집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행동하는 우파, 실천하는 우파들이 지금 눈물겨운 투쟁을 해 나가고 있는 대구 태극기 집회에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권영진이 퇴진을 위해서 대구시청 앞 규탄 집회에 이어서 이제 권영진이 대구시장 관사가 있는 수성 일가 롯데 캐슬 더 퍼스트 앞으로 가서 집회 신고를 내고 천막 농성을 이제 이어갑니다. 권영진이가 끄집어 내려올 때까지, 퇴진할 때까지 대구시장 관사가 있는 수성 일가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앞에서 천막 농성 집회 현장에도 좀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구가 지금 좌빨 도시화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유념하시고, 절대로 대구마저 좌빨이들의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거, 되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우리 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받고 대구시장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때도 사실 권영진이가 대구 사람도 아니고 안동 출신에다가 대구와도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명박이가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할 때부터 많은 대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명박이의 자기 사람 심기, 자기 세력 내려꽂기라고 공천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대구 시민들이 그때 당시 야당 인사가 대구시장이 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영진을 뽑아줬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작년은 어떻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대구시장이 된 권영진이를 온 시내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고 사진 찍은 그런 사진을 온 대구 시내 도배하다시피 해서 대구시장이 된 권영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런 자가 어떻게 탄핵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 화재 사건으로 방문했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국민이 외면한 대통령이라고 진짜 파렴치한 개망언을 했던 권영진입니다. 배신자 권영진. 그런 권영진이를 작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민주당 후보로 나온 김부겸이를 찍어줄 수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권영진이의 재선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구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권영진이가 이 좌파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문재인의 귀염둥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분동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대구 시민들의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은 동양 출신 경북 안동 출신의 대표적인 좌파 교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같은 작자를 대구시정 대구시정이라든가 대구시 현안이라든가 또 이번에 대구시 신청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까지 맡는 걸 보면서 결코 권영진이는 우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권영진이를 우리가 반드시 끌어내리고 우파 대구시장을 정말 우리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인사 태극기 동지 중에서 대구시장을 좀 이번 기회에 뽑아서 대구시를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보수의 성지 대구를 좌빨의 부역자로 도시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보수의 성지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태극기 애국동지가 대구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손관호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 너를 목숨 걸고 처단하리라. 또 이 제 벨소리 듣고, 자, 뭐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너를 목숨 걸고 처단하리라 한번 들어보죠. 뭐 네, 최상일님, 아이고 연락 기다리다가 일단 대구로 향했습니다.
자, 그 대구시장 권영진이도 이 노래처럼 김정은 너를 목숨 걸고 처단하리라, 이 노래처럼 대구시장 권영진이도 우리 대구 태극기 애국 동지들이 정말 목숨 걸고 퇴진시킵니다. 반드시. 자, 권영진이 너를 목숨 걸고 퇴진시키리라.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74차 대구 태극기 집회, 물론 크고 작은 집회까지 합친다면 100회가 충분히 넘어갑니다. 대구 태극기 집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후원을 받거나, 물론 그 집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꼬깃꼬깃 1,000원, 만원 이렇게 후원함에 넣어주셔서 뭐 적게는 뭐 몇만원, 많게는 뭐 14, 5만원 이런 후원금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 집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대구 태극기 집회 그 행동한 우파 시민연합
김호경 대표를 포함해서 또 태사단 이영남 대표, 또 그 외에 많은 그 애국 동지들이 자발적인 그런 그 후원 자금으로 지금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어가는 집회, 그 와중에 또 음해하는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또 대구 태극기 집회를 음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지금 1년 반 이상 이끌어오는 와중에 참석률도, 대구 시민들의 참석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제는 보수의 성지, 그 명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태어난 대구,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우리 대구 태극기 애국 동지들이 대구에서의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열정을 많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적어도 조금이나마 좀 알아주시고, 그 노고에, 열정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태극기 동지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집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 대구 태극기 집회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연단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서봤습니다만은, 적은 사람들이 온 집회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집회에서의 그 연설하는 연사의 어떤 힘이라든가 열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더 흥에 겨워서 더 크게, 더 정말 나라 애국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적어도 이제는 2년 3년 탄기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태극기 집회 다녀보셨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태극기가 많은 쪽에 우리 동지들도 쏠리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집회가, 리더가 정말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수많은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쏠리는 현상,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만은, 이제는 2년 동안 태극기 들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태극기 산보를 수없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무 짝에 쓸모없다는 거 이제 좀 깨달으시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싸우는 그런 젊은 시민단체라든가, 정말 대구 태극기 집회처럼 오직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계획하고 탄핵 부역한 역정놈들, 그리고 조기 퇴진을 요구했던 정치인 놈들을 처단하겠다는 그런 초심으로 가는 이 대구 태극기 집회에 꼭 대구 시민들이 아니라도 전국에서 대구 태극기 집회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태극기든 애국 국민 동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태극기만 들고 태극기 쇼만 한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대통령님을 이용하는 정치인, 그런 세력들이 아닌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또한 대구 태극기 집회에 좀 힘을 좀 실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청대 다녀온 길에서의 번개톡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74차 대구시장 권영진 퇴진을 위한 규탄 집회, 태극기 집회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번개톡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태극기 집회, 대구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